바른미래당 내홍이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까지 이르면서 이제 갈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미래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퇴전을 놓고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의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역할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과연 바른미래당 미래 어떻게 될까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내년 총선 26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놓고 내부에서도 조금 곤란한 발언 아니냐 하는 얘기 나오고요. 야당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실까요? 고생들 많으시다. 아니, 대감실에 개편 공감했다는데 지금 안에서 없어요. 오늘 상황 한 말씀만 해주시려고. 수학도 좋고 사피한다는 주장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우리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중도, 실용, 민생 위주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한번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데 그 바른미래당 역할을 하자. 그리고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오니 빅텐트 안에 그 민평당을 수용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홍 대표도 3지대 빅텐트를 치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을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뭐 지역당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민평당하고 합쳐서 뭐 호남에서의 선거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당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정 교수 먼저 궁금한 게요.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네. 서로 이렇게 그 심리 상태로 보면 이미 갈라선 것 같은데 안 갈라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이름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어떤 바른 통합은 있어도 바른 분열은 없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분열 분당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지금 갈라서기에는 아직까지 명분이 덜 성숙됐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 바른미래당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의 의중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내년 총선은 아마도 지금 이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양당 구도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이 전망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뛰쳐나올 이 정치인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예. 그리고 이 제3시대에서의 신당이 과연 생존 가능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단일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마 각계약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 미래의 불확실 그리고 이 지금 명분에 대한 이 지금 상당한 그 미흡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현실적 분당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돈 의원이 이제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50억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얘기하는데 그것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을 운영하고 특히 내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예. 맞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방향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유리한 방향이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저는 심리적 분당 상태는 이미 지났고요. 예. 사실상 분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법적 분당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결국은 계속 서로 버티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면 바른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랑 뭘 도모하려고 했을 때 이 정당의 간판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조금 전에 박주선 의원 얘기합니다만 바깥에서 빅텐트를 만든다고 할 때에도 이 바른미래당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안 갖고 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중심에 놓고 뭐 이 민평당이랑 합치든 또는 자유한국당이랑 합치든 할 때에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이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게 큰 지분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 총선으로 갈수록 야권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예. 여권은 민주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분명히 제3지대를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선택을 하는 과정. 예. 이걸 거치기 전에는 저 지금 바른미래당 가지고는 뭐 도저히 빅텐트든 뭐든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경철 의원 전망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뭐 내가 사장이다. 종업원이 나가라. 이 형태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법인을 해산해서 전부 다 맨손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어쨌든 이 법인을 살려놓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가겠다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자기가 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손학규 대표를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 출신들은 손학규 대표를 나가라고 해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빨리 지어야 될 것 같고. 대표가 종업원이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빨리 대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꾸 바른정당 출신들이 손학규 대표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인데 왜 내가 나가냐. 너희 종업원들이 당신들이 지금 나가야 지금 사장은 손학규 대표지 않느냐. 예. 당신들이 나가라. 결국에는 어쨌든 이 집 한 칸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민평당으로 가든 한국당으로 쏠려 들어가든 어쨌든 내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집 한 칸을 지키면서 후위를 도모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처지에 있어서 이분들이 당장 헤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집 한 칸을 어떻게 차지하고 가느냐 이 부분에 승부를 좀 걸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바른미래당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제3정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파생정당입니다. 파생정당. 예, 큰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사실은 제3정당은 과거에 이제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이 제일 오래 한 셈인데요. 대한민국에서의 제3정당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통합할 때부터 과연 그런 의지나 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자꾸 정계 개편과 같은 그런 정치공학을 겨눈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부질없는 시도라고 봅니다. 양당의 자장이 워낙에 센 데다가 국민들이 선거 앞두고 하는 그런 정치공학에 대해서 이제 별 감흥이 없어요.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제3정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다 목격했거든요. 예. 저는 좀 부질없는 시도라고 보고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제3정당이 자강할 수 있는 그런 예. 제도적 기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뭐 흐지부지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면서 이 정치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겠다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260석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상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선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5명 원외위원장들 회원인 이 협의회가 막 총회를 하는데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 정도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굉장히 좋아져서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민생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 얘기만 입만 열면 총선 얘기하면서 260석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전략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살포 이겁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예산 투어라는 것을 했는데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선심으로 남발한 예산이 하겠다고 한 예산이 무려 134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 얘기가 먼저 제가 먼저 좋을까? 예, 형한테 네, 저걸 마치 이제 예. 총선 목표다 그러는데요. 저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원외위원장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예. 125명 모이는데 아시다시피 원외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목표는 딱 하나예요.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예요. 예. 4년 동안 사실은 후원금도 못 받고 사무실도 못 엽니다. 그러면 사실 덕담하는 자리에 여러분 다 당선되십시오. 당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예. 말 그대로 여러분이 다 당선되면은 우리는 몇 석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인트는 오히려 지금 원외위원장 오신 분들 다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덕담처럼 건넨 덕담 것이지. 수준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저게 뭐 총선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당선돼서 우리 21대 국회로 다 들어오십시오. 이런 차원의 얘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윤기찬 대변인, 영은택 부대변인 얘기 듣고 수긍이 가십니까? 뭐 글쎄요, 커리접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래도 이 지금 저 카메라가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 사실은 저 말씀 뭐냐면 20년 내지 100년 집권 플러스 예. 240, 60석을 하시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은 전혀 아니죠. 예. 상당히 아쉽습니다. 정태근 의원, 대체로 보면 엄살을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덕담은 맞는데요. 예. 저 발언에 가장 열받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정의당입니다. 그래요? 지금 선거제도 개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할 의지가 있으면 240석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체 다 먹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덕담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